양반의 탐욕과 유쾌한 도깨비,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를 담은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벼락 맞듯 통쾌한 응징으로 탐욕스러운 양반을 몰락시킨 유쾌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김덕배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양반이라는 허울만 가졌을 뿐 재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의 영혼은 늘 부귀와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시커멓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이생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생원은 성품이 착하고 순진했으나 큰 재산을 물려받은 탓에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김덕배는 겉으로는 이생원을 극진히 아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재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의 탐욕은 마침내 우정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 문서와 달콤한 말로 이생원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기 시작했고 순진한 이생원은 친구의 비열함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덕배의 치밀한 배신으로 인해 이생원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이생원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원혼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마을 뒷산의 낡은 느티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친구의 몰락을 딛고 일어선 김덕배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오만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이생원에게서 빼앗은 집을 호화롭게 고쳐 살며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고고한 척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겉모습 밑에는 돈 한 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짠돌이의 비열한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덕배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란 없다. 오직 재산을 쥐는 자가 승자일 뿐.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 확신하며 매일 밤 엽전을 새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배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행은 결국 하늘이 보낸 유쾌한 존재의 놀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이생원의 억울한 원혼이 머물던 느티나무 위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김덕배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노쇠 거울 앞에 서서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걸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는 바로 나 김덕배에게 어울리지.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질투하는 가난뱅이들, 쯧쯧, 불쌍한 것들. 그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허세를 부렸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에는 금칠을 했고 잔치를 열 때마다 굳이 비싼 한우를 10마리씩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집안에서 돈 100냥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에 떨었고 남이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짠돌이였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소심한 탐욕은 코믹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호도깨비, 장난기가 심하고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혐오하는 유쾌한 도깨비였습니다. 호호도깨비는 이생원의 억울한 원혼을 만났습니다. 이생원의 원혼은 눈물을 흘리며 김덕배의 비열한 배신을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에이그, 인간들. 배신이라니. 저놈의 탐욕이 또 문제로구만.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 벗을 팔아 부귀를 누리다니. 이거 아주 흥미로운 놀잇감이 되겠어. 도깨비는 이생원의 원한에 공감하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유쾌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덕배에게 벼락 맞듯 통쾌한 응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벌을 주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좋아. 저 김덕배 놈의 탐욕이 약점이구나. 내가 저 놈의 재산을 반드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몰락시켜 주겠노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바로 탐욕에 찬 인간이 벌벌 떠는 모습이지. 호호 도깨비는 자신의 도깨비 방망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김덕배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김덕배의 몰락을 가장 유쾌하고 통쾌한 복수극으로 설계해 놓은 뒤였습니다. 김덕배의 오만방자한 행복은 이제 곧 호호 도깨비의 신나는 장난으로 끝을 맺을 운명이었습니다. 김덕배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호호 도깨비는 김덕배의 집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는 방망이 대신 부채를 들고 어디 보자. 이 탐욕 덩어리 양반을 어떻게 재밌게 놀려줄까? 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가장 아끼는 엽전 괴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덕배가 잠든 깊은 밤 호호 도깨비가 호호 웃으며 부채를 휘두르자 괴짝 속 엽전들이 갑자기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을 따라 공중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나는 풍악에 맞춰 춤이라도 추듯 엽전 수천 개가 밤새도록 짤랑짤랑 짤그랑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김덕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에 내 돈에 도깨비가 붙었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엽전을 잡으려 했지만 엽전들은 약 올리듯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김덕배는 온 방을 미끄러지듯 넘어지며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덕배는 밤새도록 엽전을 쫓아다닌 탓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밤새도록 춤을 추던 엽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한 냄새에 누런 똥물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인가? 내 피땀으로, 아니, 벗의 피눈물로 모은 내 엽전이 똥물로 변했어. 똥물로. 하지만 도깨비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복수는 창고 속 쌀가마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호 도깨비가 창고 문을 열고 방망이를 휘두르자 쌀가마니 속 쌀들이 갑자기 수천 마리의 시끄러운 들쥐로 변신했습니다. 쥐들은 찍찍찍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창고를 지키던 머슴들은 비명을 지르며 쥐떼를 쫓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덕배는 이 광경을 보고 내 재산이 도망간다. 쥐들에게 날개가 달렸다. 라며 마당에서 방방 뛰었고 비싼 도포가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쥐떼를 잡으려 우스꽝스럽게 허우적거렸습니다. 밤마다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도깨비의 장난질에 김덕배는 재산을 잃는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귀신을 쫓겠다며 노쇠 숟가락으로 징을 치고 소금을 뿌리다가 자신이 그 소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호호 도깨비는 이 모든 광경을 지붕 위에서 지켜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흐하하하. 저놈의 탐욕이 만들어낸 꼴이라니. 인간 세상에 이보다 통쾌하고 유쾌한 놀이가 또 있을까? 자, 이제 마지막 장난을 시작해볼까? 도깨비는 웃으며 혼자 말을 하였습니다. 밤마다 벌어지는 도깨비의 장난질로 김덕배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단지 하나에 넣고 마당 구석에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매일 밤 삽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김덕배의 탐욕은 집착을 넘어 광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단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고고했던 양반의 얼굴은 재산을 잃은 좀도둑처럼 초췌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복수의 밤이었습니다. 김덕배는 넋이 나간 채 묻어둔 단지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호하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호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 대신 부채를 휘두르자 땅이 저절로 솟아오르며 단지가 공중에 떴습니다. 단지는 도깨비 불을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김덕배는 안 돼. 내 마지막 희망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단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김덕배는 단지를 잡으려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결국 단지를 잡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보기 좋게 처박히며 우스꽝스럽게 실패했습니다. 단지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터 한가운데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 안의 엽전과 보물들은 순식간에 썩은 나뭇잎과 돌멩이로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호 도깨비가 김덕배의 코앞에 나타나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호호 도깨비 크하하. 잘 봐라. 이 탐욕스러운 양반아. 내가 탐욕으로 빼앗은 재물은 이 썩은 나뭇잎과 무엇이 다르냐. 김덕배가 벌벌 떨며 누구냐고 묻자 도깨비는 웃음을 멈추고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호호 도깨비 나는 내가 배신하고 죽게 만든 벗 이 생원의 원한으로 왔다. 내 놈의 탐욕이 곧 재앙임을 알려주러 왔단 말이다. 친구를 팔아 쌓은 부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놀잇감이지. 도깨비는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김덕배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톡 치고는 유유히 도깨비 불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김덕배가 이생원에게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게 되었고 탐욕에 미쳐버린 김덕배의 추악한 몰락을 통쾌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망신을 당한 김덕배는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내 엽전이 춤을 춘다. 쌀이 쥐로 변했다.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부유한 양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벗 이생원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깨비의 통쾌한 복수극이 마무리되자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를 서성거리던 이생원의 원혼은 마침내 평온을 찾고 구름처럼 가볍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생원은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가장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존재의 도움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갚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호호 도깨비는 다시 푸르스름한 도깨비 불을 타고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고 즐거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호호 도깨비, 호호. 역시 인간 세상 구경이 가장 재밌다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니. 다음에 또 재밌는 놈 없나? 흥흥흥흥. 유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생각했습니다. 호호 도깨비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통쾌한 교훈을 전달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정마저 짓밟는 탐욕과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하늘이,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유쾌한 존재가 나서서 가장 통쾌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과응보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북이란 남의 눈물로 싸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양심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달콤한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